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강재 아나운서가 금요일까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여기에 대해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미중 갈등이 계속되던 상황인 만큼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정상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갈등이 아닌 상호 공존의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G2의 만남,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11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실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다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4560.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네, 11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관광업계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문경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도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또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조금 민감한 주제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각각 문영욱의 형량 34년이 확정됐고요. 최근에 이 N번방 사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기타 성범죄, 자,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강력한 처벌 여론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런 성범죄 관련 최근 입법 그리고 성범죄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인 성범죄로는 N번방 사태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 판매한 사건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또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네, 몇 가지 모호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새로운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네.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입법화한 것이고 그만큼 법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피고인들이 왕왕 피해자가 성숙해 보여서 아동 청소년인지 몰랐다라는 항변을 하곤 하는데요. 실무상 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19세 미만인지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면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서 처벌을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둘째, 행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행위는 처벌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만 19세 미만 연령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애매하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되고 또 그리고 당연히 제작하고 배포하면 처벌이 된다. 그런데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인에게 보여줄 의사 없이 오직 혼자 간직할 마음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도 물론 처벌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그 영상물 제작에 동의해도 처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친분 관계에 있어서 찍을 경우에도 네네. 이건 처벌된다는 얘기죠. 그 동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줄은 알고 소지는 하였지만 시청하지 않고 배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단톡방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를 알고 무심결에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샀든 무료로 제공받았든 관련 없이 모두 처벌을 받는데요. 요즘은 휴대폰 포렌식이라고 해서 지워버린 영상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발견해서 처벌한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네네. 이러한 영상은 아예 다운로드 자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메신저에 영상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리 필히 해제해 놓아야 안전할 거고요. 모르는 문자나 카톡에 나타난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부터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예, 내가 맞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보는 경우에도 처벌이 또 가능하다고요. 예, 요게 좀 그런 경우도 처벌받나냐고 가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소지하지 않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타인의 휴대전화나 TV를 통해서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 만일 이것이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물론인데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동 청소년이 아닌 자가 교복 등 아동 청소년임을 드러내는 복장을 입고 영상을 찍은 것도 그 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의심되면 철저히 아예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행위 전반 평소에 시선 같은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또 보도한 내용 중에서도 경북경찰청의 집중 단속 결과가 있었는데 범죄 유형의 74%가 구매부터 단순 소지, 시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행위가 이렇게 처벌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당연히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외에도 각종의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의료, 경비업 등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량에 따라서 이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경찰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주소지, 차량 등을
차량 등에 관한 정보를 매회 제공해야 되고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게을리하면 또 형사처벌 받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네. 벌금이야 한번 내고 끝나는 거고 또 죄는 반성은 되는데 그런 처벌이나 그런 것보다 신상정보를 매년 그리고 변동시마다 경찰에 가서 해야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경우 있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어떤 시골 마을 같으면 강화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게 소문도 나기 쉽고 참 수치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2차적으로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제재로 다가오는데요. 네. 그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을 하고 벌금형이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이한 대처를 했는데 벌금형을 막상 받고 보니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 뒤늦게 알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미리 네. 합의하고 변론을 철저히 할 걸 하는 건데요. 경미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알고 있어야 할 게, 물론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정말 애매한 부분에서 또 무리를 빚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신상정보 공개 수위도 있잖아요. 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인데요.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성범죄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는 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거는 어떤 범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일부만 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만 해당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성범죄에 관해서 부지런한 등록의 의무까지도 이 가해자에게 있다. 이 형량 그렇습니다. 자체보다도 이 부차적인 제재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경우엔 공개까지 된다. 이런 엄한 추가 제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업이 네네. 제한되기도 하지만 이 성범죄를 범하고 나면 아예 갖고 있던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아예 이런 것을 범하면 해고를 한다, 당연퇴직한다 이렇게 정한 경우인데요. 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다 똑같습니다만은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설사 재질이 좀 비교적 정미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다. 예, 통상의 이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금고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그 정도 받아야 당연퇴직으로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만 이상 벌금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다른데요. 특히나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 성범죄는 처벌을 받는다면 그 경중 상관없이 그냥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범죄를 했을 때는 임용의 제한을 받죠. 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성범죄 경우에도 일단 처벌만 받으면은 거의 벌금형은 100만 원 이상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몇 년간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법 체계도 계속 개정이 되고 강화되는 추세인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들 또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그 일정 연령 이하죠. 그 예전에는 13세 미만의 자와 간음하거나 추행하면은 그 사람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의제해서 범죄로 해서 처벌했는데요. 네. 문제는 13세 미만만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13세 이상인데 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좀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좀 반영해서 법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이고 16세 정도 거기까지에 대해서 13세 이상이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네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이제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여부에 관련 없이 이제 마찬가지로 처벌하게 됐는데요. 이게 2020년 5월 19일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점은 이제 동의 없이 어떤 걸 행위를 해도 처벌받는 연령이 당초에는 13세 미만이었는데 13세 이상 16세 미만 이렇게 좀 늘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사람이 네. 했을 때는 처벌받는다. 이게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일명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동의후 관계에 대해서도 처벌에 관해서 수위 그리고 강화가 된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 밖에 일반에서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 법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예전에는 이것도 성범죄인가 이렇게 좀 의문이 있거나 아니라고 보던 부분들이 이제 성범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요. 실제 사례인데 행사장에서 함께 사회를 보고 행사를 마친 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남성 MC가 여성 MC에게 수고했다는 취지로 팔을 위에서 아래로 약간 이렇게 쓰다듬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한 몇십 년 전 같은 그게 범죄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여성 MC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 느껴서 고소했는데 물론 이쪽 피고인 측에서는 이건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했던 걸로 하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이게 강제추행을 인정해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유죄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경미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또 수치심을 느끼면은 요즘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네, 또한 요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성립 여부나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이나 신경 등을 한층 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네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동성 내지 이성 간에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은 얼마나 크고 작든 간에 강제추행죄 기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생활이나 그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변화하는 인식에 맞춰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입니다. 이슈 오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위축된 분야 관광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를 맞아서 관광업계 기대 또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문경은 관광의 도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길어지면서 타격이 우려됐는데 이게 문경뿐만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주무부처로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특히 저희 관광도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문경뿐만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문경시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은 금년에는 크게 또 증가하고 또 문경을 찾는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반등의 계기를 맞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좀 늘어났고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는 건지 또 어떤 원인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들 시는 지난해 대비 관광객 수는 한 23% 정도, 또 관광 수입은 한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저희 시는 또 새로운 관광 자원 확충하고 또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행지 또 힐링 또 여행지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또 2020년 초에 개장한 단산 모노레일과 또 문경 생태 미로공원이 그 역할을 퍽퍽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1만 4천 명 정도 다녀가셨고, 네네. 생태 미로공원도 보면은 13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특히 저들 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반부터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했고 또 각종 또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한 90개 되는 업소에 저희 시에서 이제 사업비 57억을 들여서 감염병 예방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내 환기 시설 또 노후 시설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단산 모노레일 생태미로공원 관심을 끈 만큼 새로운 동력이 확실하게 돼줬고 또 방역에도 투자 힘쓴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관광객이 작년보다 23% 정도 늘어났고 수입도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덩달아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모노레일이나 미로공원을 이용하시면은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급해드린 문경 상품권으로 그 가까운 직판장에서 농특산물을 구입하거나 지역 상가에 사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저희 시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품 직판장 그 판매 수입을 보면은 금년에 28억이 넘었고 작년 대비 한 37% 정도 증가했고 네. 또 코로나 이전 2019년과 비교를 해도 31% 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30% 이상 늘어났다. 예. 자, 좋은 선순환이 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자, 문경의 관광객 유치 전략. 나름대로 정말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 효과를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전략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 보면은 제일 큰 효과로는 그 문경 단산 모노레일하고 네. 또 생태 미로공원 또 그 안에 가면 꼬마 열차 등 새로운 그 관광 자원을 확충했고 또 여기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MZ 세대를 겨냥한 강화 홍보도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MZ 세대를 겨냥하셨다. 네. 예. 금년에 이제 유지강 씨나 장동민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유튜브 홍보라든가 또 SRT, 여행 스케치 등 각종 SNS, 또 언론 홍보, 또 일본 외신 기자, 또 주한 미군과 함께하는 펜터 등 다양한 그 채널로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던 단산 모노레일 같은 이런 새로운 관광시설 확충이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장 모노레일이잖아요.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체감하시기에.
예. 저희 시에서도 보면은 그 간산 정상까지 그 3.6km 구간에 이제 설치는 산악 그 모노레일을 탑승해서 올라가면은 트인 그 백두대간을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맑은 날에는 정상에서 소백산까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말에는 상당히 예약하기 힘듭니다. 그 성수기에는 연일 매진을 했고, 네. 그 작년 4월 27일 개장하고 현재까지 11만 한 4천 명 정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뭐 평일이나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7만 6천여 명이었고 누적이 11만여 명이 넘는다. 성수기는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반가운 인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 산불 위험 때문에 소백산 탐방도 좀 일부 구간이 막히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산 전경을 조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문경 에코랄라 인기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자랑을 해주시죠. 예. 이제 에코랄라도 코로나 그 여파로 방문객이 좀 다소 감소했지만은 금년에는 10만 명 이상 그 방문해가지고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문경 에코랄라는 그 자이언트 포레스트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어린이 입장객이 전체 입장객 중 한 30% 정도 가족 단위로 그 많이 방문하고 또 재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그 3월에 강부 뮤지컬 그 실감 콘텐츠를 보강해서 석탄 박물관하고 은성갱도 또 실제 실감 그 체험관이 개관되어서 연탄을 사용하던 시대에 그 살았던 부모님들의 연탄을 모으는 또 어린이들과 함께 디지털 탄광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또 8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주말마다 에코랄라와 가음역에서 그 피크닉 프로그램과 프리마켓 또 인디 라이브 밴드 공연 등을 진행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또 올 연말에는 또 경북 그 최초로 그 신비 아파트 그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신비 아파트 기획전. 요거 신비 아파트는 어린이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데 저희 그 경북 쪽에는 저희 그 에코랄라에서 첫 기획전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족 단위 방문객에 대한 공략일 텐데 확실하게 또 가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준비한 것도 정말 많으신 만큼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크실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문경 관광, 향후 어떤 전략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 시에서는 또 기존 관광지만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또 신규 관광지를 또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문경 그 단산 모레일 옆에 고유지구 아령 민속마을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점촌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 그다음에 동로면에 경천호에 또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도 그 지난 10월에 이제 문체부로부터 관광개발 계획도 승인이 받아서 연말에 또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내년에도 또 유튜브 영상이나 공모전, 또 문경 단산 하늘길 트레킹 대회, 또 별빛 캠핑 축제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자,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문경을 즐기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주말 동안 문경세제 합격의 길을 찾은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자, 반응이 좋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그 11월 13일 날 그 수능에 앞서서 문경세제 합격의 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한 4천 명의 많은 그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문경 지명은 또 바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네. 그 옛날 그 청운의 큰 꿈을 안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선비들에게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 수능 또 취업 등을 앞둔 이들에게 좋은 기운 또 기쁜 소식을 더욱 많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명에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또 보니까 한자어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합격의 길 명수와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경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좀 이제 주무부처로서 고민되는 점도 많고 또 기대하는 바도 많으실 텐데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편하게. 문경은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국내 여행의 이제 주도층인 MZ 세대를 겨냥한 신규 그 관광 아이템을 많이 또 준비하고 있고, 네. 또 2023년도 이제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수도권 관광객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이런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MZ 세대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강재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저와 함께 이 시간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사 전반에서 알토란 같은 이야기 기대를 해보고요. 대선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등판이 임박했다. 윤석열 후보가 합류를 요청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바로 선대위 등판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여의도 쪽에 그 기자들하고 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제 전화 연결이 된 건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다른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부터 모양을 봐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 부분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기자들도 지금 등판할지 안 되면 등판하지 않을지 아직 모릅니다라고까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김정인 전 위원장이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을 세운 그야말로 킹메이커는 맞고요. 네네. 이른바 김 전 위원장이 가는 쪽이 승리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경선 때부터 김 전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조언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일단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 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선대위 구성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 출범과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 지원 사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대충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은, 판은 이제 왜냐면 이제 워낙 김종인 위원장의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조금 전까지도 막 알아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또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 시점의 문제 또 합류 여부 어떤 것도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톱으로 등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한편 이 윤석열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철희 정무수석과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면담이 있었는데 사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 문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기보다 의례적인 인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워낙 복심이다 보니까 현재에선 복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현재 지지율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가 눈에 들어오진 않죠. 예. 네, 일단은 뭐 공개된 내용은 그냥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지금 중립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걸려있는 또 하나의 쟁점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인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조건 붙은 거 아니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대장동 관련돼서 특검을 반대하는 모양새 그런 프레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조건 붙인 게 아니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이건 검찰 수사입니다. 네.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별다른 방법이 특검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예 특검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라든지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보 자체가 이렇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고 상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한결 이제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일에도 관훈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아예 정확하게 조건 붙인 거 없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돌아가는 흐름이 이제 자꾸 특검을 반대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러서지 않겠다. 정면 돌파의 자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걸 확인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갖고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수의 액수가 꽤 커요. 19조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세수가 여력이 있다, 더군다나 더 19조 원씩이나 더 추가 세수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줬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할 텐데 추후에 알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홍남기 부총리대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초과 세수 예측하지 못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들 정말 삶을 갈아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19조 원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추가 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뿔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 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여당이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밀리는 모습과 함께 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원망도가 더 커져 나가는 것 같고 네네. 동시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네. 100일 안에 중소자영업자에게 50조 원 손해보상을 하겠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더욱더 답답해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재정 당국에 대해서 질책 수위도 좀 많이 높였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손실보상 이 공약에 관련해서 그럴 때가 아니다. 좀 당장의 추가 세수를 처리할 방안부터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일 것 같고요. 자, 오세훈표 재건축. 네,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근데 절차나 기준이 모호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신속통합기획, 이거 신통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여기에 참여하려는 단지들이 쇄도하면서
일부 단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신청 주체나 주민 동의율,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안내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네.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종종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네. 사업 시행 인가나 단계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서 소요기간이 종전에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음마 아파트 반상회에서 이거 동의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다. 예,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지, 무슨, 이게 뭐, 신청 절차라든지 심사 기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 아파트는 뭐 하고 있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도 신통기획 재건축에 대해서 초기 사업이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 신청한 모든 단지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다만 대표성이 있는 네.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는 안 된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또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길지 않았죠. 않기 때문에 예, 현재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또 1호 재건축 단지가 송파 오금 쪽의 현대 아파트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주민 대표성 이 부분에서 또 주민 반발이 있었다고 하고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부가 현행 6개월인 코로나19 추가 접종, 부스터샷, 이 간격 조정 방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위험도 관리 지표가 아직까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정리해서 내일 발표하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일 드디어 이제 추가 접종 기준,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를 발표한다고 하고, 이 발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 돌파 감염 유행 등을 고려해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에서는 집단 감염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현재 현행 접종 기간 6개월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이 60대 이상 고령층은 내년 2월에 들어서야 추가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더 빨리 좀 시기를 앞당겨서 유행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일단은 현재 요양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5개월보다 더 짧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 9일에 공개하려다가 조금 숙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16일, 그 다음 18일 두 차례 미룬 바 있는데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일 정은경 청장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이야기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이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다.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는 게 글래스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아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싸우다가 글래스고 가서 공동성명 발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개독들 눈에서는 정말 미운 모습만 비쳤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계속 부딪히면은 미국도 손해 중국도 손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미국이 먼저,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중국과 이제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만 해협에서 나오는 이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국 관영 중앙 TV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만 해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네.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호응해서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거는 중국 관영 TV에서 나온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대만 해역 한 군데에 딱 몰려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네. 서로 이제 한 발씩 뒤로 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서로 한 발 뺀 모양새인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씩 뒤로 뺀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세계 지도자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네. 직접 만나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눈으로 좀 제대로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